라는 주제를 왜 선택을 했느냐 하면 독소전쟁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독소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세계의 상황은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히틀러가 서유럽을 영국만 빼고 거의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소련과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이 세계는 영국, 독일, 소련, 일본, 미국이 지배하는 체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독소전쟁을 하는 바람에 몇 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독일이 망하고 불란서는 그 전에 망해버리고 일본이 참전을 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중에서 불란서, 독일, 일본이 망하고 영국은 전성국이지만 체력 소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류 국가로 떨어지면서 전후 질서가 소련, 미국 중심으로 갔어요. 그 소련이 일본을 치는 전쟁을 1945년 8월 6일에 8월 8일에 시작을 해서 내려와서 북한을 점령하면서 한반도가 분단이 됐습니다. 독소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반도 분단 없어요. 이렇게 저 먼 데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이 독소전쟁을 한번 개관할 필요가 있겠다. 더구나 올해가 70주년입니다. 1941년 6월 22일에 독일이 소련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작전 이름이 바바로사 작전입니다. 바바로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황제의 별명인데 붉은 수염이라는 뜻입니다. 바바로사 작전. 이 세계가 생기고 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규모 면에서 그리고 사상자 면에서 가장 큰 전쟁은 역사상 독일 소련 전쟁이었습니다. 독소 전쟁이었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크냐? 독일 소련이 싸우는 바람에 여기서 사망자가 몇 명 나왔느냐?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300만 명 죽었다 그러죠. 그 10배입니다. 10배. 그 3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은 소련입니다. 소련의 민간인과 소련의 군인. 1,000만 명은 독일입니다. 독일 쪽에 있었던 사람. 독일, 그리고 루마니아, 헝가리 같은, 또 이탈리아 같은 독일의 지원국들.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을 약 7천만 명으로 봅니다. 7천만 명 중에서 3천만 명이 독일 소련 전쟁 통해 죽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무기, 병력수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래식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1941년 6월 22일에 시작돼가지고 독일이 망하는 1945년 5월 9일에 끝났어요. 요새 2차 세계대전을 다루는 영화를 보면은 주로 서방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런 걸 다루는데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있었을 때의 독일군의 병력 배치를 보면은 동부전선, 즉 소련하고 싸우는데 전체 병력의 약 70%를 배치를 했어요. 이 미국, 영국, 프랑스하고 싸우는 데는 약 30%밖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주 전장을 소련과의 전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 지휘소도 항상 그 독일의 동쪽에 두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났고 인류 역사상 왜 가장 큰 피해가 생겼느냐 하면은 두 악마적 체제가 대결했기 때문이죠. 인명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몇십만 명 죽는 것을 눈도 깜짝하지 않는
하나는 나치적이고 인종주의, 아리안 우월주의, 유태인은 짐승처럼 벌레처럼 보는 그런 나치 체제의 제3제국, 독일 제3제국, 흔히 히틀러 지하의 독일을 제3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제1제국은 신성로마 제국, 제2제국은 비스마르크가 통일한 다음의 윌헬름 1세, 2세가 다스리던 제국.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망하고 제3제국은 히틀러의 제국. 이렇게 부르죠. 제3제국의 흥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시에 소련은 또 스탈린이라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계급적 적은 시를 말리는 것을 통치수단을 여기는 이 인명손실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 두 체제가 대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리고 죽이고 하는데 무슨 인도주의 뭐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근데 그때 독일군에 잡혔던 소련군 포로의 60%가 죽었어요. 독일군에 잡혔던 소련군 포로의 60%가 죽였습니다. 죽인 것이 사실은. 이러니까 인명피해가 상당히 다 났어요. 히틀러와 스탈린의 대결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사람 많이 죽인 게 스탈린과 히틀러와 모택동 세 사람인데 히틀러와 스탈린이 대결하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그리고 동원된 부대의 병력이 엄청났습니다. 독일군이 41년 6월 22일에 쳐들어갈 때 동원한 사단이 190개 사단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약 90개 사단, 그 중에서 한 20개는 이 기계화 사단을 동원을 했어요. 나중에 점점 병력이 많아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량에다가 인원에다가 또 이 러시아는 산이 없습니다. 대평원에서 그냥 기계화 사단끼리 격돌하고 비행기로 폭격하고 하는 이런 아수라장이 한 4년 동안 계속 되면서 마지막 승자는 소련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히틀러한테 물어봐요. 히틀러는 자기가 쓴 감옥에서 쓴 나의 투정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데 지금 이 독일 땅에 살기에는 너무 좁다. 그러면 생활 공간을 찾아야 된다. 독일 말로 레벤스라움, 영어로 번역하면 리빙룸,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로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거기서 슬라브족 이런 것들은 저 시베리아로 쫓아내고 여기에 독일 사람들이 중심이 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슬라브 이런 것들은 노예로 만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히틀러는 영국 프랑스하고는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폴란드를 칠 때도 영국은 참전 안 할 것이다 하는 계산을 가지고 폴란드를 쳐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했어요. 히틀러는 항상 주적을 공산주의 그리고 스탈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서구 문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공산주의 도전으로부터 슬라브족의 도전으로부터 이 서구 문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왜 영국 프랑스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0년 6월에 프랑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영국을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으로 쳐들어가려고 상륙작전을 하려고 그 전 단계로 영국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독일 사이에 공중전이 한 3개월 동안 벌어져요. 이걸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해요. 영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공중전이었어요. 이 공중전에서 영국 공군이 이깁니다. 독일 공군이
괴링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던 독일 공군이 결국 이 공중전에서 더 많이 격추가 됐어요. 또 영국은 그때 레이더를 발명을 했습니다. 또 독일 공군이 실수한 것은 런던을 공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을 폭격을 하는 사이에 군사기지를 폭격을 하지 못했어요. 왜 런던을 폭격했느냐 하면은 영국이 먼저 베를린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화가 났습니다. 보복 차원에서 독일 공군을 런던 폭격에 투입을 하니까 그만큼 군사시설 폭격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영국 공군이 살아났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목표가 뭐냐? 민간인 많이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전쟁의 목표는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 또 전쟁의 목표가 아닙니다. 전쟁의 목표는 상대방 군사력을 파괴하는 것이 전쟁의 목표고 그렇게 해야 이기게 돼 있는데 이 히틀러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적의 공군력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런던 사람을 화내야 되겠다, 혼을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차별 폭격을 하는 바람에 이길 수 있는 찬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영국에 대한 상륙작전을 단념을 하게 됩니다. 단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련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는 거죠. 원래는 1941년 봄에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봄에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유고슬라비아에서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독일에 아주 반대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쪽으로 쳐들어가서 그 정변을 진압하는 작전을 하는데 한 달 반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작이 2달 정도 늦어졌어요.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 하면은 나중에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되시죠. 전쟁을 2달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독일이 이길 전쟁을 졌습니다. 약 200만의 독일군이 1941년 6월 22일부터 소련을 쳐들어갔어요. 그 전에 1939년 8월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치려고 가마보니까 이 소련이 폴란드 편에 서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원수로 생각하던 스탈린과 비밀교섭을 해가지고 그 철천지 원수지간인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 독일과 소련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맺어집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히틀러는 우선 영국 불란사하고 싸울 때 소련이 어느 편도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스탈린의 목적은 뭐냐? 언젠간 독일하고 안 붙어야 되는데 지금 하면은 우리가 불리하고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그 시간 버는 사이에 공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또 이 기회에 폴란드의 반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폴란드 분할 계획을 세우면서 밀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직전까지 나치하고 가장 원수이던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어느새 갑자기 파시스트하고 손을 잡게 됐습니다. 이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라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딜 줄을 모르는 거죠. 그동안 파시스트, 나치스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우방국이 됐으니까 스탈린은 철저하게 이 소련 국익 중심의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히틀러가 소련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많은 정보기관들이 알았어요. 스탈린한테 보고를 합니다. 영국도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100개 사단이 전개되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스탈린은 안 믿었어요.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련 전방부대에 대해서 괜히 독일군한테 집중하지 말고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6월 20일 새벽에 독일이 공격을 하니까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소련이 반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독일을 자극 안 해가지고, 안 함으로써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게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 총공세에 걸려가지고 소련군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죽지세로 공격을 하시겠어요. 거기 뭐 산이 없으니까 탱크 부대로 밀고 나가면은 그칠 게 없습니다.